안녕하세요. 6강입니다. 자, 6강은 광물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돌멩이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앞서 지구 내부 구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지구 내부 구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구 내부가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었죠. 지각,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각을 구성하는 주된 암석들 기억나시나요? 네, 지각 중에서도 대륙지각 구성하는 암석이라고 하면 화강암 있었고, 그리고 해양지각 구성하는 암석 현무암 있었죠. 자, 멘트를 구성하는 암석으로는 감람암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말한 거 들었죠? 이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석이라고 해요. 암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 암석을 구성하는 단위가 바로 광물입니다. 그리고 이 광물이 원소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에 있는 광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물의 정의. 자,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면 그 과학적인 정의는 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화학 조성과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연에서 무기적인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고체이다. 자,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으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광물이란 5가지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일정한 화학 조성. 화학 조성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화학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규칙적인 결정구조. 결정구조가 규칙적이다라는 거는 내가 겉모습, 즉 외형을 봤을 때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결정구조, 외형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가 자연에서 만들어졌다. 자, 자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게 아니다. 자연적이다. 자, 네 번째는 무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무기적이다라는 거는 유기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유기적이 뭐냐? 유기적이라는 거는 생물이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즉 무기적이라는 건 생물 관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마지막 5번째 고체일 경우 우리가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광물의 정의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광물을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광물을 분류해보면 그 종류가 더 다양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된 분류 3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는 광물 속에 SiO4-4-라는 음이온이 있는 경우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이 규산염 광물이 광물 중에 가장 많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흙 있죠. 흙을 주먹으로 한 움큼 쥐면 그 중에 90% 이상은 규산염 광물이에요. 아, 그럼 규산염 광물이 가장 많구나. 이걸 우리가 이따가 집중적으로 배울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탄산염 광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탄산염 광물이란 건 뭐냐? CO3-라는 음이온을 포함한 광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CaCO3라는 화학식을 가진 방해석이라는 광물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방해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방해석은 우리가 염산을 뚝 떨어뜨리면 염산과 반응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또 방해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요 방해석은 광물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 방해석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방해석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석회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해보자면 이 석회암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된다 하면 그 변성된 암석을 우리가 대리암이라고 합니다. 대리암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대리석이라고 건축 용어로 말하는데 바닥을 대리석 바닥을 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형 광물에는 방해석이 대표적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 원소 광물은 규산염, 탄산형 광물과는 다르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광물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예로는 금이라 하면 AU라고 쓰죠. 또는 은이라 하면 우리가 AG라고 쓰죠. 이런 비싼 것들이 원소 광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AU, AG라고 해서 이게 가게 이름인데 여기가 그 액세서리 보석을 파는 가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AU, AG, 금, 은 이런 게 원소 광물이다까지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제 그 가장 많다는 광물인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산형 광물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규산형 광물의 단위는 규산염 삼연체예요. 이 규산염 삼연체가 앞서 그 규산형 광물이 포함하고 있다는 음이온인 SiO4 4-를 말합니다. 자, 이 SiO4 4-가 생긴 모양이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 그리고 산소 4개가 규소 주변에 있는 이런 삼연체 모양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만약에 요걸 우리가 위에서 쳐다본다면 요렇게도 그려지겠죠. 위에서 본다면 이게 산소예요. 산소가 요렇게 4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안 보이겠지만 요 중간에 규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규산염 광물의 단위를 알았으니까 이 규산염 광물을 그 결정 구조에 따라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금 이 결정 구조 표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 규산염 광물을 우리가 결정 구조에 따라 독립상,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먼저 독립상이라는 건 규산염 삼연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산소 4개가 이런 식으로 규산염 삼연체를 이루고,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가운데에 규소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독립상에서는 규소와 산소의 비가, 그렇죠, 규소와 산소가 1대4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규산염 광물이 다 이렇게 독립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두 번째에 있는 단사슬 같이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사슬이 한 개의 줄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자, 지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공유산소라고 해요. 자, 이렇게 산소를 공유한다면 규소와 산소의 비가 달라집니다. 한번 세볼게요.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규산염 삼연체를 기준으로 센다면 요거는 온전하게 이 규산염 삼연체가 가지고 있는 산소이지만 지금 색칠한 요거 2개는 공유산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규소 1개에서 산소를 1개, 2개, 그리고 얘는 지금 2분의 1개죠. 그리고 또 2분의 1개 해서 총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규소 하나당 산소의 비가 1대3이 됩니다. 이게 단사슬 구조예요. 자, 근데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산소를 공유한다면 이제 복사슬, 사슬이 2개, 선이 2개인 구조도 있습니다. 자, 복사슬 구조 확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복사슬 구조를 본다면 지금 사슬이 2개고 공유하는 산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볼 거냐면 요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규산염 삼연체 4개 있죠. 요 4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규소와 산소의 비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일단 규산염 삼연체 4개니까 규소는 4개겠죠. 그리고 산소를 세볼 건데, 여러분 산소를 셀 때 지금 산소가 요 4개의 규산염 삼연체가 가지고 있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색칠한 거 이렇게 4개는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하고 있다. 즉 2분의 1짜리가 4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지금 규소 4개당 산소가 11개인 거니까 지금 규소와 산소의 비가 4대 1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판상, 망상은 좀 더 산소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겠죠. 그래서 규소와 산소의 비가 어떻게 되냐? 독립상은 1대 4, 단사슬은 1대 3, 복사슬은 4대 11, 그리고 마지막 판상 구조는 2대 5가 되고, 그리고 판상 구조는 2대 5가 되고요. 그리고 망상 구조는 1대 2가 됩니다. 판상 구조는 2대 5, 판상 구조는 2대 5, 망상 구조가 1대 2가 돼요. 근데 이 규소와 산소의 비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팁이, 자, 독립상은 1대 4, 망상은 1대 2, 요거 양 끝은 외워두시고, 가운데 단사슬, 복사슬, 판상은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다 4로 바꿔요. 그럼 1대 3은 4대 12가 되겠죠. 복사슬은 원래 4대 11이고 판상은 4대 10이 되겠죠. 그래서 4대 12, 11, 10 이렇게 하나씩 줄어든다. 이렇게 비율을 외워주면 쉽습니다. 그래서 양 끝에 1대 4, 1대 2 적어주고 중간에 4대 12, 4대 11, 4대 10이다. 이렇게 일단 비를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각각 결정구조에 해당하는 광물의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예시를 우리가 외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외워요. 가미, 각흑, 장석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웁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가미, 각흑, 장석. 이거 흑이에요. 흑. 선생님이 요거를 외우는 방법을 만들고 싶은데 이 앞에 가미까지 만들고 그 뒤에 거를 못 만들었어요. 혹시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일단 쓴다면, 자, 독립상에서는 감람석이라는 암석이 있고, 암석이 아니죠. 광물이 있고, 자, 단사슬에서는 휘석, 그리고 복사슬에서는 각섬석, 그리고 판상에서는 흑운모, 그리고 마지막 망상에 장석과 석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장석, 석영에 관한 특징들을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런 게 있어요. 여기서 요 흑운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미각극 장석이라는 요 6가지 광물의 좀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가미각극 요 앞에 4개 있잖아요. 앞에 4개는 유색 광물이에요.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써볼까요? 여기 앞에 4개는 유색 광물이다. 유색. 그리고 뒤에 장석 요 2개는 무색 광물이다. 그러면 유색은 색이 있고 무색은 색이 없다 이런 뜻이냐? 그건 아니고 유색이란 건 색이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미각흑은 색이 어두운 유색 광물, 뒤에 있는 장석은 색이 밝은 색, 흰색 계열을 띠는 무색 광물이다.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이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하면서 쪼개짐이란 게 나올 텐데 그 쪼개지는 그 방향을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일단 미리 쓰겠습니다. 여러분 양 끝에 있는 감람석과 그리고 석영은 쪼개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즉 깨지는 광물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휘, 각, 흑, 장은 2, 2, 1, 2예요. 즉 휘석은 2방향, 각섬석 2방향, 흑운모 1방향, 장석 2방향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 깨짐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람석과 석영 같은 경우는 화학식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람석과 같은 경우는 Si 대 O의 비율이 1대 4니까 SiO4라는 화학식을 갖고, 그리고 석영과 같은 경우는 1대 2니까 SiO2라는 화학식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정리해 볼게요.
독립상에서 망상으로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일단 독립상에서 망상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늘어나죠. 자, 그리고 독립상에서 망상으로 갈수록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SI분의 O. 여러분, SI분의 O가 뭘까요? 규소 한 개당 결합하는 산소 수라는 뜻이에요. 규소 한 개당 결합하는 산소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규소 한 개당 결합하는 산소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망상으로 갈수록 공유산소가 늘어난다는 거는 공유 결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 결합이란 건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즉, 망상으로 갈수록 공유 결합이 늘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그 결합이 강해지기 때문에 풍화에 강해진다. 풍화에 강하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 용융점이란 단어 아시나요? 자, 용융점이란 건 광물이 녹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망상으로 갈수록 용융점도 높아져요.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망상으로 갈수록 용융점이 낮아져요. 그럼 우리 만약에 뭐 각섬석과 석영 중에 누가 더 용융점이 낮아요? 라고 묻는다면 석영이 더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혹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광물들이 모두 같이 섞여 있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그마가 온도가 식으면서 마그마에서 이제 광물이 굳어지는 걸 광물이 정출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광물이 정출될 때는 용융점이 낮은 게 먼저 정출될까요? 높은 게 먼저 정출이 될까요? 마그마의 온도가 점점점 식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애가, 그러니까 용융점이 높은 애가 먼저 정출이 되겠죠. 그래서 석영이 먼저 정출이 될 것이다. 뭐 이게 망상으로 갈수록 먼저 정출이 될 것이다까지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요 표, 결정구정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통째로 이렇게 외워두신다면 문제풀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백지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규선형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고, 이제 광물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총 5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가 결정형인데, 자, 결정형은 우리 아까 앞서 광물의 정의할 때 나왔던 규칙적인 결정구조 기억나시죠? 그 규칙적인 결정구조와 관련된 성질입니다. 즉, 광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외형이에요. 자, 여기 신기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황철석이라는 광물인데, 여러분, 황철석이란 광물은 항상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신기하죠? 마치 주사위처럼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고유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우리 아까 표에서도 봤던 석영입니다. 여러분, 석영이라는 광물은 육각기둥 형태로, 육각기둥 모양으로 항상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결정형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떤 마그마 안에 A, B, C 광물이 모두 녹아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A, B, C 광물의 용융점은 이렇습니다. 용융점이 A가 제일 높고 C가 제일 낮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마그마가 점점 온도가 식으면서 그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이 돼요. 즉, 마그마에서 광물이란 게 나옵니다. 굳어서. 그 정출되는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용융점이 높은 게 먼저 정출이 될까요? 낮은 게 먼저 정출이 될까요? 자, 그쵸. 마그마가 점점 식어요. 마그마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0도입니다. 100도, 99도, 98도 점점점 식어요. 그렇다면 A가 용융점이 98도, B는 95도, C는 93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그마가 100도부터 식으면서 A가 98도에서 먼저 정출이 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정출이 되겠죠. 자, 그런데 A라는 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외형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A라는 애가 먼저 정출이 되면서 나는 이제 정출될게. 근데 내 원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나는 이런 모양으로 정출이 될게 라고 하면서 A가 이렇게 정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정출이 되는데, 자, B라는 애는, 나도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긴 한데, A가 이미 공간을 다 차지해버려서 내가 자라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B는요, 자기 그 고유한 외형을 이런 네모 모양인데, 약간밖에 이렇게 나타내지 못해요. B. 약간밖에 그 자기 결정형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근데 C 보세요. 여러분 C도 이제 온도가 93도로 떨어져가지고 정출이 돼야 되는데 C는 A랑 B가 이미 정출이 되어서 광물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출될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C는 그냥 남는 공간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A처럼 자기의 고유한 결정형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를 자형이라고 해요. 자, B처럼 자기 고유한 그 결정형을 일부만 나타내는 경우를 반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C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자기 고유한 결정형을 거의 나타내지 못한 경우를 타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알아두고 가끔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타형은 결정형이 없다. 여러분, 모든 광물은 다 결정형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타형은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형이 나타나지 않은 거지 타형이 결정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결정형에 관한 내용을 알아두고 두 번째 물리적인 성질을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색과 좋은 색입니다. 여러분, 일단 색이란 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우리가 봤던 가미각흑 장석의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선생님 아까 말했죠? 가미각흑까지 유색 광물이다. 색이 어둡다. 그리고 장석 두 개는 무색 광물이다. 색이 밝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미각흑은 이렇게 어둡구나. 그리고 장석은 이렇게 밝구나.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좋은 색입니다. 자, 좋은 색은 뭐냐면 광물의 가루의 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가루를 어떻게 내냐면 조흠판이라는 게 있어요. 조흠판은 초벌구이 자기판이라는 건데,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2번을 굽거든요. 근데 한 번 구운 거예요. 그 도자기 한 번 구운 판을 조음판이라고 하는데, 그 조음판에 광물을 긁으면 광물이 긁혀가지고 광물의 가루의 색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색을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좋은 색을 어디다 쓰는 거냐? 지금 아래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광물은 모두 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광물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건 금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황동석이라는 광물이고요. 그 세 번째 있는 게 황철석이라는 광물인데, 얘네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누가 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 다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얘네 구분하는 방법이 조음판에 긁어보는 거죠. 왜냐? 얘네의 색은 모두 같지만 좋은 색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눈으로 보는 색과 그거를 긁었을 때 가루의 색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금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도 노란색이고 가루의 색도 노란색이에요. 자, 황동석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이지만 가루의 색은 녹흑색입니다. 그리고 황철석은 눈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고 가루의 색은 검은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 같은 다른 광물들을 이 좋은 색으로 구분을 할 수 있구나 볼 수 있고, 또 다른 예시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광물은 왼쪽에 있는 게 자철석이라는 광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적철석이라는 광물입니다. 이 두 개의 광물 모두 다 눈으로 보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게 자철석이고 어떤 게 적철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음판에 긁어보면 자철석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색도 검은색으로 나오고, 적철석과 같은 경우는 적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색이 적갈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같은 서로 다른 광물은 좋은 색으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구나 알아두시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렇게 돌에 관한 전공을 하게 되는 학생들은 우리가
광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좋은 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머그컵 아시죠? 요 머그컵의 밑바닥 있죠? 이 밑바닥은 한 번밖에 안 구운 거예요. 얘가 바로 초벌구이 자기판이거든요. 그래서 요 머그컵 밑바닥에 광물을 긁어보면 그 광물에 좋은 색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물리적 성질은 쪼개짐과 깨짐이에요. 여러분, 쪼개짐과 깨짐이 뭐냐면 깨짐이란 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 도자기 같은 거 아니면 유리병 같은 거 그냥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와장창 깨지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깨지는 거 우리가 깨짐이라고 하고, 쪼개짐은 뭐를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 레고 있죠. 우리가 레고를 조립을 합니다. 레고를 조립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 조립한 거를 내가 땅에 떨어뜨리면 그게 뭔가 와장창 부서지긴 하지만 그 레고 조각대로 부서지죠. 그런 게 바로 쪼개짐입니다. 근데 우리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물을 이렇게 망치로 쳤을 때, 부쉈을 때 그냥 와장창 불규칙적으로 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남석과 석영 같은 경우가 깨짐입니다. 그냥 불규칙적으로 깨져버리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흑은모 같은 경우는 이 흑은모를 내가 망치로 친다면 흑은모가 이렇게 판 모양으로 한 방향으로만 쪼개지게 돼요. 규칙성이 있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갈색 요것도 바로 흑은모의 조각입니다. 흑은모를 내가 부쉈을 때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한 방향으로만 쪼개진다. 그럼 흑은모는 쪼개지는 방향이 한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왔던 그 가미각극 장석이라는 주요 광물들의 쪼개짐과 그리고 깨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앞서 말했듯이 감남석과 석영 두 개는 깨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X라고 표시를 했고, 그리고 흑은모 방금 봤던 한 방향을 빼고 휘석, 각섬석, 장석은 모두 다 두 방향입니다. 두 방향. 그리고 이 가미각극 장석 외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알아둡시다. 어떤 광물이냐면 방해석이라는 앞서 봤던 우리 CaCO3 탄산형 광물 있죠? 이 방해석은 세 방향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추가로 알아두고, 방해석 세 방향으로 쪼개진다는 게 이 사진처럼 방해석을 내가 망치로 친다면 방해석이 이렇게 어떤 직육망치 형태로 쏙 나오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이렇게 세 방향으로 쪼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짐과 깨짐의 정의, 그리고 주요 광물들의 그 쪼개짐의 방향, 혹은 깨지는 광물은 이 광물이 깨진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물리적 성질은 굵기입니다. 여러분, 굵기는 단단한 정도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광물이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랬을 때 그 광물이 긁힌다 하면 그 광물은 손톱보다 굵기가 작은 광물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광물을 내가 손톱으로 긁었는데 내 손톱이 긁힙니다. 그럼 그 광물은 손톱보다는 굵기가 더 큰 광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인 굵기를 나타낼 때 모스 굵기계라는 걸 이용합니다. 주요 광물들의 굵기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 그 광물들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지금 10개의 광물이 나와 있습니다.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석영, 황호, 강호, 금강석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금강석으로 갈수록 굵기가 더 센 광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활석을 굵기 1로 표시를 하고요, 금강석을 10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중간에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순서를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과 같은 경우는 외워두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 이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여러분 석방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방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요, 활 있죠. 그 무기 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석방형.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얘는 석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황. 이 석방형이라는 애가, 이 석황이라는 애를 평소에 보니까 이 석황이가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활도 많으니까 얘 공격해가지고 인정 없는 이 석황 녀석을 감금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활 많은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시켰다. 활 많은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시켰다. 해서 일단 앞글자로 순서를 외워두시고, 근데 우리 앞글자만 이제 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글자에 해당하는 광물이 뭔지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석고가 지금 이고 형석이 지금 사니까 문제에서 형석은 석고보다 굵기가 2배이다. 형석은 석고보다 2배 단단하다. 이런 보기가 나온다. 그럼 그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 상대적인 굵기예요. 이 숫자들도 지금 정확하게 절대적인 어떤 수치를 쓴 게 아니고 상대적인 순위를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보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광택입니다. 자, 광택이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도 또 많이 쓰는 거죠. 자동차 광택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여기 보면 광택, 반짝반짝하는 광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오른쪽에 요걸 보면 이게 조개 속의 진주입니다. 진주도 일종의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에서 나타나는 거를 진주광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택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광물들은 광택이 있기도 하구나 정도만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광물에 관해서 광물의 분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규산형 광물, 그리고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까지 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광물의 광학적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광현미경이란 걸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강의도 꼭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